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20대 메이크업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평소처럼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촬영을 한번 했는데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찍는 게 확실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보톡스, 필러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인모드, 슈링크, 울세라 이런 등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시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톡스는 되게 다양한 부위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사인데 저는 그 중에서 사각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를 맞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침샘 보톡스였는데 병원에 딱 도착을 해서 그 실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쪽 이 턱 밑에 라인이었어요. 턱을 숙이게 되면 이 턱 라인이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는 이 침샘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투턱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맞아본 보톡스가 침샘 보톡스입니다. 그리고 이 침샘 보톡스는 이 다른 사각턱 보톡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한 번씩 맞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2번을 맞아봤을 때는 첫 번째에 비해서 2번째는 효과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침샘 보톡스를 처음 맞았을 때 26살이었는데 26년 동안 계속 쌓아온 침샘 근육에다가 첫 번째를 맞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2번째 맞았는데 눈에 띄게 보이는 효과는 첫 번째가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에 비해서 2번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기간을 두고 맞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침샘 보톡스를 맞을 때는 좀 더 알아보고 맞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는 이 턱 쪽의 근육을 만져봤을 때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 근육을 줄여주는 그런 보톡스인데 음식을 씹을 때 왼쪽에다가 씹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왼쪽이 좀 더 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맞는 것도 있고 이 턱에서 자주 소리가 나거나 앙 무는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맞는 보톡스라고 해요. 저도 이 보톡스를 맞기 전에는 뭔가 여기가 묵직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보톡스를 맞고 나니까 턱심이 좀 가벼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더 갸름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필러를 들어가기 전에 윤곽주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윤곽주사는 지금까지 한 번 정도 맞았고 그 한 번 맞았을 때 한 10방 정도 맞았어요. 주사를 10방을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10방을 맞는데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파요. 윤곽주사를 3번 정도는 맞아야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3번을 맞을 돈으로 차라리 슈링크를 맞는 게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윤곽주사 1번 맞고 난 이후로는 맞진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시술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맞는 시술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차라리 꾸준하게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바로 필러예요. 가장 많은 부위에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마, 코 아니면 입술, 앞광대 등등 다양한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인데 보톡스는 이 근육에다 넣으면 되는 주사이지만 필러는 이 히알루론산을 피부 속에다 넣어서 빵빵하게 채우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 시술해주시는 원장님이 잘하는 선생님이 아니면 뭔가 신뢰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마나 앞광대에다가 필러를 맞고 불균형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든다 하면 되게 만족도도 없고 오히려 이 필러를 빼야 되는데 이 필러 빼는 돈에다가 필러를 빼면서 그런 고통까지 느껴야 된다는 게 뭔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건데 바로 리프팅이에요. 리프팅을 하면 요즘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리프팅으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피부과들도 있더라고요. 인모드, 슈링크, 울세라, 실리프팅 이렇게 4가지를 해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써마지, 티타늄 되게 많은 그런 리프팅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4가지를 토대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첫 번째 임모드는 이 얼굴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슈링크나 울세라는 이런 근막층을 수축시켜가지고 피부가 탄력 있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 리프팅은 가느다란 실을 피부 속에 넣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임모드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맞았던 이 임모드는 엄청 아팠어요.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아팠던 시술인 것 같아요. 뭔가 고데기로 이 턱 밑에를 지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 저는 차라리 슈링크나 울세라가 더 잘 참을 수 있던 그런 시술이었던 것 같아요. 임모드를 맞고 나면 이 시술을 받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든요. 이 메이크업으로는 가릴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땠을지 알려드리자면, 우선 저는 막 임모드를 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할 정도의 지방층이 있던 건 아니라서 맞고 조금 후회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돈과 그 정도의 고통으로 이만큼의 효과만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도 보니까 임모드를 잘 맞는 사람들은 슈링크가 좀 잘 안 맞고, 슈링크가 잘 맞는 사람들은 임모드가 잘 안 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임모드보다는 슈링크 쪽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슈링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울세라랑 같은 기법으로 하는 라인입니다. 이 근막층을 수축을 시켜서 더 딱 달라붙게 해서 얼굴에 탄력을 좀 더 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슈링크는 울세라에 비해서 엄청 저렴해요. 엄청 저렴한 대신에 근데 울세라에 비해서는 유지기간이 엄청 떨어져요. 저는 한 3달에서 4달 정도까지 가긴 했었는데, 이 슈링크와 울세라의 차이는 유지기간이 좀 다르다는 점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슈링크 맞은 날부터 바로 효과를 봤어요. 막 빨갛게 이렇게 흉이 지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부어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확실히 효과를 잘 나타났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슈링크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링크와 비슷한 이 울세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울세라는 슈링크보다 더 강한 강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원리인데, 저는 이번에 딱 2주 전에 울세라를 맞았어요. 저는 총 200샷을 맞았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400에서 600 정도 맞는다고 합니다. 이 200샷만 맞아도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아팠고, 저는 지금 2주째 됐는데도 뭔가 부어오르는 그런 느낌도 아직 덜 빠지면서 이 맞았던 부분에 얼얼한 그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울세라가 확실히 강도가 세다 보니까 오히려 붓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딱 이 부분들이 이렇게 부어 있어가지고 이 붓기가 쫙 빠지면 확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쪽 부분 라인이 밑으로 아직 붓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붓기가 쫙 빠지면 확실히 얼굴이 더 갸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울세라는 유지기간이 길다고 하니까 그거를 믿고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울세라를 맞으면 이렇게 정품 인증 스티커를 꼭 보여주니까 여러분들도 울세라를 맞고 이 스티커를 꼭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예슬님이 유튜브에서 직접 자기는 피부과 시술을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수면마 치료하고 모든 시술들을 한 번에 받는다고 하는데, 울세라를 맞으면 수면마 치가 그리울 정도로 되게 아파요. 저는 200샷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한 600샷 맞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수면 마취를 하고 맞는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저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슈링크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는 부분이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얻어맞았는데 계속 맞고 있는 그런 느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아팠어요. 근데 그때 맞는 그 얼얼함이 여전히 계속 잔잔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라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리프팅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까 말했듯이 얇은 실을 이 피부 속에다 넣어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원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저는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 이 팔자주름이었는데, 이 팔자주름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스프링 같은 그런 작은 실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턱 라인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미처럼 가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넣어서 쭉 끌어올려서 리프팅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하고 나서 저는 팔자주름이 고민이기 때문에 이 스프링처럼 생기는 이 실을 피부 속에다 넣는데, 그 실을 넣을 때 그런 느낌들이 다 들어요. 이런 시술을 받으면서 엄청 소름 돋을 정도로 뭔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통은 딱히 없었지만 느낌이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아요. 그리고 실 리프팅은 저는 딱 2줄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4줄에서 8줄은 넣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 리프팅은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시술들 중에서는 슈링크를 가장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술들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맞구나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절대 권장한다는 그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20대 초반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20대 후반에 관리를 해야지 점점 노화가 시작되는 그 30대에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하면 이 피부들 노화가 되게 빨리 오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 초반 여러분들은 좀 더 참고 기다렸다가 20대 중후반쯤에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예뻐지는 비법은 되게 많으니까 너무 시술에다가 의존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